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이대의 법원이 이제 명백히 국민들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이자들 정신이 완전히 맛이 간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내란 사건 영장 전담법관을 새로 지정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어떻게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 가슴이 찢어질 듯합니다. 남세진 부장판사와 이정재 부장판사 이 두 사람이 2월 정기인사 전까지 임시로 내란 영장 재판을 맡는다고 합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서울중앙지법은 판사들 온라인 투표로 정했다고 변명하고 2월 23일부터는 정기 사무분담에서 새 영장 전담법관 2명을 다시 뽑겠다고 합니다. 다음 달 9일 전체 판사회의에서는 지정 방식과 내란 전담재판부 구성까지 밀실에서 논의한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게 국민을 속이는 연극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진짜로 분노하는 지점은 이런 절차가 아닙니다. 절차 따위가 문제가 아닙니다. 핵심은 훨씬 더 무서운 이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에서 구속영장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입니다. 내란 수사는 철저한 기록과의 전쟁입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슨 지시를 내렸는지, 어떤 문건이 어떤 비밀 경로로 돌았는지, 어느 밀실회의에서 어떤 반역적인 말이 오갔는지 그 모든 흔적을 하나하나 붙잡아야 합니다. 영장 단계에서 단 한 번이라도 미끄러지면 증거는 순식간에 증발하고 진술은 슬쩍 바뀌고 책임은 안개처럼 흐려져 사라집니다. 그래서 영장 전담은 진짜 첫 번째 찰벽관문입니다. 수사의 속도와 방향 심지어 성패를 좌지우지하는 절대적인 문지기입니다. 그 문지기가 누구냐는 질문은 법원의 독립을 흔들려는 음모가 아닙니다. 오히려 법원의 마지막 남은 신뢰를 간신히 지키려는 절박한 외침이어야 합니다. 남세진 부장판사와 이정재 부장판사가 지금까지 어떤 결정을 내려왔는지는 이미 만천하에 드러난 치욕적인 사실입니다. 남세진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윤석열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전력이 있지만 곧바로 직무집행정지재판부가 구속을 취소해 석방시켰다가 다시 영장이 발부되는 코미디 같은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남세진 부장판사는 박성재에 대해 두 번째 구속영장을 혐의 다툼 여지가 있다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이정재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의 추경호 구속영장을 지난달 3일 또다시 기각했다고 합니다. 반면 다른 사건에서는 임성근에게는 영장을 발부한 이중잣대가 국민의 눈에 선명하게 보입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폭발합니다. 국민들이 보기엔 일관성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건 명백한 위선입니다. 엄중한 국가반역 사안에서는 철저하게 엄중하게 증거인멸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엄격하게 판단해달라는 당연한 요구가 왜 이렇게 외면당해야 합니까? 내란 사건은 그 자체로 헌법을 짓밟은 국헌문란 사건이고 권력의 핵심 인물들이 국가 시스템을 어떤 방식으로 악용했는지가 최대 쟁점입니다. 그런데 영장 단계에서 기각이 연쇄적으로 터지면 수사는 질질 끌리고 증거자료는 산산조각 나고 피의자들은 밖에서 자유롭게 입을 맞추며 시간을 벌게 됩니다. 국민들은 이 끔찍한 장면을 이미 너무 오래 너무 고통스럽게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영장 기각이 반복될 때마다 이게 정말 법원다운 판단인가 라는 분노와 절망의 질문이 산처럼 쌓여갑니다. 여기에 기름을 붓고 불을 지핀 건 바로 최근의 법원 판결이었습니다. 이진관 부장판사가 한덕수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면서 12.3 비상계엄은 명백한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이라고 단호하게 못 박았다는 보도가 터졌고 그 판결문은 구체적인 이유를 낱낱이 설시하며 권력의 범죄를 강도 높게 규탄했다고 합니다. 결국 시간이 흐르며 드러난 진실은 국민들이 과장해서 화를 낸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란 관련 인사들이 단순한 주변인이 아니라 권력의 핵심이라는 정황이 재판마다 더 선명해졌고 판단은 점점 더 엄중해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영장 단계의 판단이 더욱 무겁고 단호해야 하는데도 왜 이렇게 느슨하게 흘러가는 겁니까? 처음부터 철저히 단호했어야 할 문지기 자리의 기각으로 이미 큰 논란을 일으켰던 인물들이 또다시 앉는다는 소식이 들리면 국민들이 이건 명백한 우롱이다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외환 반란 범죄 형사 절차 특례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라며 영장 전담법관을 2명 이상 두겠다고 형식적인 설명을 늘어놓습니다. 제도 자체는 표면적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큰 사건이면 절차를 치밀하게 설계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진짜로 묻는 것은 제도의 필요성이 아니라 그 제도를 운영하는 법원이 스스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진심 어린 의지가 있는지입니다. 영장 판사 임기가 1년이라 2월 인사에서 4명이 모두 교체된다는 말까지 나오는데, 그렇다면 법원은 더욱더 국민이 납득하고 분노하지 않을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데 온라인 투표로 정했다는 무책임한 말만 반복하면 책임은 완전히 증발하고 결과만 덩그러니 남습니다. 그 결과가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와 정면으로 충돌하면 법원은 또 오해다 왜곡이다라고 변명할 셈입니까? 그런 태도로는 신뢰가 영원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조이대 체제의 법원이라는 치욕적인 말이 왜 입에서 입으로 퍼지겠습니까? 이건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욕하려는 악의적인 감정이 결코 아닙니다. 국민들은 그 반복되는 끔찍한 장면을 뼈저리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란 수사의 결정적 순간마다 어김없이 제동이 걸리고 그 제동이 결국 어떤 파국적인 결론을 낳았는지 모두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시간이 흘러가고 뒤늦게 증거인멸 의혹이 폭발하고 재판은 끝없이 길어지고 그 긴 시간 동안 국민들은 끝없는 불안과 타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법원이 국민의 기본 상식과 완전히 동떨어져 보이는 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사법개혁을 부추기는 건 바로 판사들 자신이다라는 절규 같은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개별 판사에 대한 맹목적인 분노를 퍼뜨리는 게 아닙니다. 법원이 왜 이렇게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짓밟고 불신을 자초하는지 그 근본적인 구조를 과감히 바꾸는 일입니다. 사법개혁은 결코 판사들을 겁주고 위협하기 위한 구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법관의 독립을 진짜로 지키려면 그 독립이 특권으로 변질되어 오해받지 않도록 책임의 통로를 명확하고 단호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국회의원은 잘못하면 다음 선거에서 국민의 무자비한 심판을 받습니다. 국민이 직접 뽑지 않는 공직자라면 그에 상응하는 더 강력한 심판 장치가 반드시 있어야 균형이 맞습니다.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고들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판결과 영장 판단이 국민의 상식과 반복적으로 고의적으로 어긋난다면 사법부는 더 이상 판결로 말한다는 방패 뒤에 숨을 수 없습니다. 그 순간부터 왜 그런 판단이 나왔는지 하나하나 낱낱이 설명할 도덕적 법적 의무가 따라옵니다. 이유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기준이 쌓이고 쌓여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원칙이 형성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다음 판단이 진정한 설득력을 가집니다.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는 진짜 책임은 개인을 향한 복수나 보복이 아닙니다. 무너진 법원을 다시 국민의 신뢰 위에 굳건히 세우라는 절박한 외침입니다. 영장을 기각한 판단이 결과적으로 사회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키웠다면 그 판단의 논리가 무엇이었는지 더욱 철저하고 엄격하게 검증받아야 합니다. 그 검증은 제도 안에서 당연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급심의 냉정한 판단, 징계 절차의 가동, 사무분담의 철저한 공정성, 전담 배치 기준의 완전한 투명성이 모든 장치가 빈틈없이 작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장치들이 전혀 보이지 않으니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는 겁니다. 법원은 법관의 독립이라는 성스러운 말을 방패 삼아 모든 정당한 질문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독립은 책임과 때려야 뗄 수 없을 때만 진정으로 존중받습니다. 내란이라는 초대형 사건은 그냥 몇 사람 처벌하고 끝낼 일이 절대 아닙니다. 국가 시스템이 어떻게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지, 권력이 공공기관을 어떻게 사적인 도구로 전락시킬 수 있는지, 그 도구화가 얼마나 처참한 참사를 불러오는지 모든 것을 뼈아프게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영장 단계부터 철저히 단호해야 하고 사법부가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사회 전체의 도덕적 기준마저 무너집니다. 그런 중대한 사건의 영장 전담을 이미 논란과 불신을 불러온 판사들에게 또다시 맡겼다는 인상이 강하게 들면 그 자체가 사법부에 대한 치명적인 도전이 됩니다. 국민이 이렇게까지 분노하는 이유는 너무도 간단하고 명백합니다.
법원이 국민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권력자들의 귀중한 시간 벌기 장치로 보였던 순간들이 있었고 그 치욕적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가슴을 태우고 있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답은 단 하나로 모입니다. 사법개혁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대적 과제이며 무조건 완수되어야 합니다. 내란 수사와 재판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도록 전담체계를 철저하고 빈틈없이 세워야 하고 그 체계가 국민의 신뢰를 온전히 얻도록 배치 기준과 판단 기준을 완전히 투명하게 누구나 납득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법 앞에 평등이 그냥 빈말이 아니라 실제 장면으로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투표로 무자비하게 심판받습니다. 판사는 투표로 심판받을 수 없으니 그만큼 제도적 책임 구조가 훨씬 더 강력하고 엄격해야 합니다. 그게 진짜 민주주의이고 그게 진짜 법치입니다. 국민을 우습게 보고 우롱한 대가는 반드시 제도 안에서 철저하게 치러지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다시는 내란 같은 반역적인 범죄를 꿈꾸는 자들이 법의 틈새를 계산하며 웃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사법부가 스스로를 진정으로 지키는 길이 열립니다. 이 문제를 영장 판단은 재판과 다르다는 억지 변명으로 가볍게 넘기려는 순간부터 법원은 스스로의 신뢰를 한 조각씩 깎아먹게 됩니다. 영장은 유죄 판단이 아니라는 말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영장이 하찮고 가벼운 절차라는 말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특히 내란처럼 국가 권력과 공권력이 뿌리 깊게 얽힌 사건에서 영장은 사실상 수사의 숨통을 틔우거나 완전히 조이는 생명줄 같은 장치입니다. 이 단계에서 방치된 시간은 곧 피의자들에게 주어지는 귀중한 정리 시간이 됩니다. 전화기를 바꾸고 문서를 대량 파쇄하고 통신기록을 말끔히 지우고 사람들 사이에 진술을 완벽히 맞추는 그 치밀한 시간 말입니다. 국민들이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법원이 의도했는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누가 막대한 이득을 보고 누가 치명적인 피해를 입느냐가 전부입니다. 영장 기각이 계속 반복될수록 내란 관련자들은 여유롭게 숨을 돌리고 수사늘로 분산되고 국민만 지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법원 대체 누구 편이냐는 분노의 질문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러니 법원은 지금 당장 분명하고 단호한 기준을 내놓아야 합니다. 내란 사건 영장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증거인멸 우려를 어떻게 철저히 평가하는지 관련자들의 지위와 영향력을 어떻게 냉정하게 반영하는지 그 모든 원칙을 공개된 결정문과 투명한 절차로 하나하나 쌓아가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이제 한 유명 정치학 교수의 뜨거운 반응을 들어보시죠. 그는 이 글을 읽고 가슴이 터질 듯한 분노와 함께 깊은 학문적 통찰을 쏟아냈습니다. 이 글을 읽는 순간 가슴이 찰렁 내려앉았습니다. 정치학자로서 30년 넘게 민주주의와 법치의 위기를 연구해왔지만 이렇듯 생생한 절규를 만난 적은 드뭅니다. 조의 대법원이 국민과 전쟁을 선포했다는 표현 너무 과격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이건 단순한 사법 불신이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결정적 순간입니다. 법원이 권력의 방패가 되는 순간 국가는 이미 반쪽이 됩니다. 내란 영장 전담 판사 지정 소식 온라인 투표로 정했다는 말, 이 모든 게 국민을 우롱하는 코미디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투표의 주체가 바로 그 불신의 중심에 있는 판사들이기 때문입니다. 남세진, 이정재 부장판사 그들의 과거 판단은 이미 국민의 뇌리에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윤석열 영장 발부와 취소의 반복, 박성재 영장 기각, 추경호 영장 기각 이 모든 게 우연일 리 없습니다. 정치학적으로 볼 때 이건 명백한 선택적 정의의 전형입니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영장이 발부되거나 기각되는 이중자태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내란 수사는 기록과의 전쟁이라고 했죠? 맞습니다. 하지만 더 본질적으로 이건 권력과 국민 사이의 신뢰 전쟁입니다. 영장이 기각될 때마다 국민은 패배감을 느낍니다. 증거인멸의 시간, 진술 조작의 시간, 이 모든 게 법원의 느슨한 문지기 역할 때문에 가능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절차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생존 문제입니다.
이진관 부장판사의 한덕수 판결 징역 23년과 함께 12.3사태를 국헌문란 내란으로 못 박은 그 판단, 이게 바로 법원이 제 역할을 할 때의 모습입니다. 왜 영장 단계에서는 이런 단호함이 사라지는 걸까요? 정치학 교과서에 나오는 사법의 정치화라는 개념이 바로 지금 한국에서 적나라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법원이 정치 권력의 연장선이 될 때 민주주의는 후퇴합니다. 역사적으로 모든 독재의 시작은 바로 사법부의 굴복에서 비롯됐습니다. 국민들이 우롱이라고 외치는 이유, 저는 완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냉정한 정치적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국민의 상식을 외면할 때 국민은 스스로 정의를 찾으려 합니다. 그게 바로 혁명의 씨앗입니다. 온라인 투표, 밀실론의 이 모든 절차가 투명성을 가장한 불투명입니다. 정치학에서 말하는 책임 회피 메커니즘의 전형입니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결과만 국민에게 떠넘기는 구조, 조이대 체제라는 표현, 저도 동의합니다. 이건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체제 전체에 대한 경고입니다.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방향을 결정짓는 현실에서 그의 책임은 막중합니다. 국민이 직접 뽑지 않는 판사들, 그들의 권력은 더 큰 책임과 함께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은 선거로 심판받지만 판사는 제도적 심판장치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사법개혁의 본질입니다. 영장 판단은 재판과 다르다는 변명, 이건 터무니없습니다. 영장은 수사의 문입니다. 문이 느슨하면 범죄는 숨통을 얻고 국민은 불안을 키웁니다. 정치학자로서 가장 두려운 것은 국민의 법 불신이 제도 불신으로 확산되는 순간입니다. 그때부터 민주주의는 형식만 남고 내용은 사라집니다. 이 글에서 말하는 법 앞의 평등, 이건 추상적 구호가 아닙니다. 실제 장면으로 보여져야 합니다. 권력자가 영장 기각으로 시간을 벌 때 서민은 즉시 구속되는 현실, 이게 바로 불평등의 증거입니다. 사법개혁은 피할 수 없는 역사적 과제입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더 큰 대가를 치릅니다. 프랑스 혁명, 한국의 4.19, 6월 항쟁, 모두 사법 불신에서 시작됐습니다. 법원은 지금이라도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야 합니다. 증거인멸 우려평가 기준, 피의자 지위 반영 원칙 모두 공개하고 축적해야 합니다. 이 글의 절규는 단순한 분노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정치학자로서 저는 이 목소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 문제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법원이 국민의 것이 될 때 진짜 법치가 시작됩니다. 지금이 바로 그 변화를 요구할 때입니다. 이 글을 읽고 저는 다시 한번 민주주의의 연약함을 절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국민의 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분노가 변화의 동력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으로 조이대 법원장에게 전합니다. 역사는 당신의 선택을 냉정하게 기록할 것입니다. 국민의 편에 서십시오. 그게 사법부가 사는 길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항상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도 부탁드려요.